황 회장님은 현재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경찰수사연구원의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요. 앞서 진행된 한국 NFT 학회 출범식 자리에서 매번 차석만 하다가 드디어 짝 먹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에서는 NFT 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NFT가 경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황석진 한국 NFT 학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테크엠 김홍기 대표님이야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축사를 해주신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란 TV의 고란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30분 전에 한국 NFT 학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얼굴은 이게 네. 비주얼은 그 경찰서 강력팀장처럼 생겼는데요. 네, 이런 쪽 디지털 자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발표 말씀드릴 내용은 NFT 성장과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NFT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기초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아까 뭐 기조 연설에 이제 처음에 그 NFT 뭐 사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방향성을 약간 제시해 드린다 이런 쪽에서 상식을 넓혀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냥 보시고요. 네, 그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누나 테라 때문에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뭐 디지털 자산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자산이란 부분도 와닿지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은 또 뭐지 가상화폐는 뭐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속 계신데 또 NFT란 또 단어를 또 얘기하니까 그 미국의 풋볼리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대 자체가 뭐 이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지금도 뭐 하루에 그 10만 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 상거래 자체가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를 갖다 언택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뭐 취업률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외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러시아의 침공이죠. 뭐 그런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도 누나 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상당히 그 따뜻한 여름인데 이상하게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상당히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디지털 신기술이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009년도에 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성장이 이어갔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뭐 메타버스, 아바타랑 어떻게 틀린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NFT, 그리고 P2E, 뭐 디파이, 그리고 이게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와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역시 이 법적인 제도가 불비해가지고 투자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상당히 모순입니다. 어떤지 그런 거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기술 앞에서는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디지털 신기술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적지 않게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뭐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뭐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NFT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제가 정의를 뭐 정확하게 딱 내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적어놓긴 했습니다. 뭐 블록체인 등 신디지털 기술이 바탕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뭐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뭐 증표, 뭐 전자적인 증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특검법에 있는 가상자산 얘기랑 좀 비슷하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 자산을 뭐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그 합리적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자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우리가 쓰는 어떤 그 게임 사이트에서 쓰는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에서 쓰는 고스톱 머니라든가 이런 부분도 디지털 자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가상 자산 특히 옛날에 이제 가상 화폐로 불렸던 게 쭉 변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불려왔잖아요. 특히 뭐 가상 자산이냐 아니면 가상 통화냐 암호화폐냐 뭐 암호 자산이냐 일본은 아직도 이제 암호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크립토 에셋 그래서 이 암호 자산으로 불리는 것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상 자산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통틀어서 이 디지털 자산으로 불리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NFT잖아요. 네, 이제 NFT는 이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NFT 하니까 도대체 NFT가 뭐냐, 그리고 그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NFT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실물 자산처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이러긴 상당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긴 하죠. 하지만 뭐 NFT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이 가상자산이 처음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다 서로 인정하고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디지털 세계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 젊었을 때라고요? 네, 비슷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케빈 맥코이라고 2014년도에 그 뉴욕 주립대에서 그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NFT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퀸덤이라는 NFT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그 2014년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8년뿐이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NFT에 대한 그 재산적인 가치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초의 뭐 어떤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거래를 한다든가 재산적인 가치를 보증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남다르게 다른 뭐랄까 하나의 저거 가지고 있었다,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순하게 NFT는 뭐 그 교환이 가능한 것이냐, 교환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 근데 ERC20이냐, 뭐 ERC721이냐 이런 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메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랑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달러를 주면 1달러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것은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고요. 그리고 이 1달러를 주고 1달러를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금은 뭐 가능하겠지만 집을 주고 똑같은 집을 같은 장소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섹션 전에 김승주 교수께서 이제 등기 권리증에 대한 NFT를 전자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자주 하세요. 저도 이제 그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상당히 희소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치가 그만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NFT가 그렇죠. 근데 장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어느 분야에서 그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되냐 이런 부분을 쭉 보시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그 과거에는 어떤 수집품을 갖다가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자기가 소장을 하고 있는 거. 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동영상이라든가 정말 그 명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명장면을 다시 NFT화 시켜가지고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활용이 되는 걸로 우리가 대부분 다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술뿐만 아니라 그 기타 뭐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증명서 등 그래서 요즘은 그 DID 디지털 신분증 자체가 이제 다 NFT 신분증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적 시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디지털하고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어떤 복제라든가 뭐 위조가 상당히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NFT 장점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뭐 어떤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정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복제가 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환이 증가, 즉 유통이 잘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어떤 진정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 지금 다 MZ 세대 이런 부분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디지털화제이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디지털 로믹스 뭐 이런 얘기도 그 상당히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이 그 화제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NFT는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가, 네, 디지털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추적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를 이제 상당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상 자산하고 또 NFT하고 성격이 좀 약간 틀리잖아요. 가상 자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NFT는 원 바이 원 그래서 일정한 그 NFT에 대해서 뭐 특정한 사람이 뭐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구입을 한다든가 일정한 뭐 가스비 이런 부분은 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자금 세탁의 우려를 뭐 상당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란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가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NFT가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뭐 이런 부분 더 나가서 범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자금 세탁이 상당히 용이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우리가 이 올해 이제 3월 25일부터 트러블 룰이 적용돼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전자지갑이 실명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적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단기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부분 소유권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MVL로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장점만 있냐 또 이 단점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디지털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원본 폭파의 위험. 그러니까 요거 밑에 건 뭐냐면 이 트위터 창립자 있죠. 잭 도시인가요? 네, 잭 도시. 얘가 만든 최초의 이제 우리는 트위터를 트윗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창시자가 그걸 갖다가 삭제한다든가 이러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은 좀 있죠. 그리고 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NFT 성장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넘어야 될 허들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그래서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뭐 전자적인 증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최근에 이제 EU에서 제정된 미카도 그 NFT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상자산 자금 세탁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범주에 NFT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레이 존에 NFT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제도적인 부분이 완전히 그 정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했다가 어떤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NFT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법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NFT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소유권이지 저작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들었다. 민팅하는 자체를 저작권을 갖다가 자기가 포섭을 해서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로 뭐 보관돼 있으니까 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그 NFT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 인격권, 저작권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이 저작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디지털 NFT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게 소유권을 갖다가 자기가 인정하는 보장받는 이런 부분이지 저작권까지 자기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나요? 네, 그래서 미래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뒤로 가죠. 앞으로는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으로는 어떤 이제 NFT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보다 디지털 자산 자체가 상당히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가이드라인과 신금융산업의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NFT라든가 디지털 자산이 어떤 법이라든가 규제 범주 내에서 어떤 그 운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거래가 된다든가 아니면 육성이 된다든가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 정책이 상당히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초인가요? 아마 BCG 보고서라 그래서 보스턴 그룹 컨설팅 그룹 코리아에서 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2025년까지 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1,000조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정도의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너지를 많이 내서 어떤 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이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그 NFT 미래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가 가상자산 그 범주보다는 NFT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분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꾸준히 더 가상자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